자, 오늘도 수신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환섬. 환섬이란 넉넉한 덕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넉넉한 덕성이 있는 사람의 성품은 스스로 행한 착하거나 현명한 일로 그 어진 도량을 기뻐하며 남에게도 착한 일을 권하여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 이유에 나온 게 뭐냐면은 권선징악이죠. 착한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벌 주는 것, 권선징악. 그 이전에는 환섬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섬이란 말이 옛날 우리나라 말 같아요. 권선징악은 중국말이고. 관고란 가뭄으로 말라버린 개천에 큰 물을 주어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냇물이 마르면 농작물도 마르고 축 늘어진다. 살아있는 식물로서 자라야 하는 이치를 얻지 못한 까닭이다. 자유로운 양육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삶과 이치가 희망이 있다, 좋다는 것과 같다. 그렇죠. 개천만 있으면 뭐해? 물이 흘러야지.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뭐하냐?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지. 그래서 자유로운 양육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삶과 이치가 희망 있다, 좋다는 것과 같다. 고부란 타고난 성품을 되돌아보라는 뜻이다. 타고난 성품을 되돌아보라는 뜻이다. 하늘의 천성을 사람에게 내려준 것이 도리이고 기질이다. 하늘은 성인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성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천명을 주었고, 자, 다시 한번 더. 하늘은 성인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성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천명을 주었고, 현인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성을 나누는 가르침을 주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밤에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면 천성을 발음, 밝음, 질서, 조화, 예를 돌아보라 하였다. 이거는 중용에 대학 중용할 때 중용이 나오는 글인데, 중용 이전에 이미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자 집안이 옛날 책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죠? 많이 봤다는 것이고, 공자가 중용에서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고부란 말이 있었다. 그죠? 하늘의 천성을 사람에게 내려준 것이 도리이고 기질이다. 하늘은 성인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성을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천명을 주었고, 현인에게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성을 나누는 가르침을 주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밤에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면 천성을 발음, 밝음, 질서, 조화, 예를 돌아보라 하였다.
참 선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 선임은 자네 하는 게 관심 가진 게 뭐고 다 가지고 온나 보여줄 수 있나 했을 때,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한 한 뼘 반 정도 돼 보따리 사가지고 들고 들어갔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그 자리 들고 왔어. 보여드리니까 큰 스님이, 자네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나? 배운 적 없습니다 하니까, 배운 적이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나? 그래서 좋아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스님은 내가 스님 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급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임금에 대한 말만 했었어. 건초고왕, 주몽, 세종대왕, 이성계, 영조대왕, 정조대왕, 언제 돌을 깨는 일을 하든가, 밭을 만드는 일을 하든가, 집을 짓는 일을 하든가, 일을 하는 도중에 반드시 임금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 나는 그때 왜 내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몰랐었어. 내가 하는 건 한자 공부인데, 그리고 한자를 글자에 대한 풀이를 하는 건데, 이것이 왜 이런 뜻을 가졌는가, 각을 먼저 보고 이 왜 이렇게 됐지. 벌써 금에도 벌써 30년 돼간다. 내 나이 30살 때 그랬으니까 25년 30년 다 돼가네. 그래서 나는 그 중령의 말을 그렇게 해서 좋은 말이라고 보지 않지만은 설모있는 글은 몇 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중용에 있는 말을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고부라는 말이 있었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고부란 타고난 성품을 되돌아보라는 뜻이다.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임금한테는 뭐 천지명령이 그러지. 천지명령, 하늘의 명령을 되돌아보라. 하늘의 명령을 되돌아보라. 그런데 대통령이 하늘의 명령, 국민들의 명령을 돌아보느냐, 관심을 두느냐, 몇 프로나 돌아보느냐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죠? 양성이란 천성을 충실하게 넓히라는 뜻이다. 천성은 원래 착하지 않은 이가 없다. 다만 사람들의 성품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을 갈고 닦아 성품을 넓히지 못하면 천성은 거칠거나 시들다가 마침내는 바탕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은 딱 맞는 말인데,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가정교육 시키지 않고 학교에서도 요즘 초등학교 가면은 야단치게 돼 있지 않아요. 야단을 작게는 야단치되 크게 야단치게 돼 있지 않으면 매매 때릴 수도 없어. 한 대라도 손바닥 때릴 수도 없고 한 대라도 종아리를 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뭔가 느낌을, 이것은 잘못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마라. 중학교도 한 대도 맞는 일이었고, 고등학교도 맞는 일이었고, 군대 가도 빠따 한 대로 맞는 일이었고, 결국 뭐예요? 사람을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그럼 회사 가면 이 제대로 하느냐? 그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는 거지. 작가가
노트북 챙기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단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옆에서 너그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짓 해. 그러면 욕을 퍼붓지. 그렇지 않으면 등짝을 한번 때리든가 야 하지 마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한번 잘못되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부자가 없고 그런 말 있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양성이란 천성을 충실하게 넓히라는 뜻이다. 천성은 원래 착하지 않은 이가 없다. 다만 사람들의 성품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을 갈고 닦아 성품을 넓히지 못하면 천성은 거칠거나 시들다가 마침내는 바탕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공자시대 때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그 학교를 만들고 15살이 되면 대학을 배우고 그랬죠. 진륜이란 사람의 삶은 항상 윤리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륜은 사람으로서의 대의이다. 사람이 인륜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짐승과 더불어 가까우니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윤리 도덕을 우선으로 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의로운 삶이 바름이니라. 이에 반대로 가면 따돌림을 당하고 천대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돼요. 진륜이란 사람의 삶을 항상 윤리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인륜은 사람으로서 대의이다. 사람의 인륜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짐승과 더불어 가까우니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윤리 도덕을 우선으로 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의로운 삶이 바람이니라. 이에 반대로 가면 따돌림을 당하고 천대받을 것이다. 최근에 대통령이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척 말고 미국은 천자국답게 지구의 대통령답게 지구촌의 대통령답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윤리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 나라는 총을 가질 수 있으나 총을 집 밖에 가지 않은 거 나가서 쏘는 것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내가 볼 때는 다 잘된 나라예요.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총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서 남을 쏘는 거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윤리에 합당하여야 한다. 인류는 사람으로서의 대의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 지금 3번 읽어요. 지금 사람의 인륜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짐승과 더불어 가까우니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윤리 도덕을 우선으로 하고 걔가 우리 초등학교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합하면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죠? 걔는 4년 전에 1000만 마리였다가 지금 1500만 마리예요. 보다 개가 더 많아. 이런 나라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청와대는 앞으로 절대 개를 키우면 안 돼. 절대 개를 키우면 안 돼. 한국 국민은 이유 없이 남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 대통령도 남입니다. 그죠?
그 전에 대통령도 혼자 살면서 정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개가 있었죠. 그 전에도 개가 있었고 개는 아니야. 지금은 청와대에 개를 키우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개를 키우니까 그 아는 사람도 개를 키우고 그 대통령 모르는 사람도 개를 키우고 다 개를 키워. 그래서 개 보고 엄마 여기 있다, 고양이 보고 여기 아빠 있다, 이런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 80년대 1980년대 같은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 그러거나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말을 다 하는지. 그렇게 방송 내보는 사람은 그 PD 잘라야 돼. 방송 내보내기 전에 이 말을 이렇게 합시다,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있는데 회의도 안 하나? 불기란 사람을 가르쳐 보고 난 다음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뜻이다. 우면 자의라 하더라도 한 가지 자질은 있기 마련이니 자질을 따라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만 하면 삶에는 불편이 없을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맑은 영이 육신과 짝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이 없다면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춘추시대 이전에, 춘추시대 공자시대나 공자 이전에 주나라 시대는 눈에 뭐 볼 수 없고 맹인이라 그러죠. 별 맹인 같은 사람, 또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악기를 다뤘죠. 너는 악기만 해라. 또 이제 힘이 센 사람은 대장간에 가서 이제 쇳덩어리 그런 거 쿵쿵쿵 하는 거, 집 짓는 거, 돌 가지고 성을 쌓는 거, 그런 일 시키죠. 그래서 대장간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칼 만들고 쟁기 만들고 농기구 만드는 거 할 수 없지만은 여기 말대로 가르쳐보고 난 다음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뜻이다. 적합하지 않으면 니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니는 이게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간단한 거 이거 해라. 그래서 뭐 똥 두드리는 거 그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옛날 음악이 또 느리잖아. 지금처럼 뭐 되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몸에 맞는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더라도 일거리가 있고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독일이 그렇게 잘하고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부 위주로. 서울의 부자동네 어디 가보면 11시, 12시, 1시 돼도 아직까지 애들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어. 학교 가방 메고 교복 입은 채로. 아니 11시, 12시, 1시까지 돌아다닐 일이 뭐 있어. 그거 공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학원에 부지 댕겨가지고 점수 올려봤자 내가 볼 때는, 나는 그거 별로라 생각해. 물택이란 상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르치는데도 시대에 따라 해야 하는 유행이 있다. 각 방면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그런 현명한 자를 골라 넓게 가르치시라. 우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점점 현명하게 된다. 현과 우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보통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참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이양로 선생은 이렇게 가르쳤어.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끔 다
가르치니까 영어 선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조선시대의 마지막 조선 말기에 큰 학자죠. 그 이학로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은 화서집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하고 태어난 것이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반대의 책은 송자대전이에요. 무척 힘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지 그거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택이란 상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르치는데도 시대에 따라 하는 유행이 있다. 각 방면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그런 현명한 자를 골라 넓게 가르치시라. 우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점점 현명하게 된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거나 못 가게 되는 것이, 못 간다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대형 가수가 이제 KBS에서 한번 노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봤어. 그러면 영어 수학 같은 것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년 2년 된 그런 대학생한테 만점받는 사람, 그 사람 공부만 도사니까, 공부하는 다른 것은 또 잘한지 몰라도 그 영어 100점 뭐 만점 수학 만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방송에서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해보자, 그렇게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조회수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조회수가 뭐 1000만 2000만 되면 그 사람이 선생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교육은 그 학생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기보다는 그런 지식을 전하는 데는 그 학생을 서부들 하는 것도 좋겠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과연 학교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선생들이 그 학생보다 똑똑할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45세 이전 사람들은 한 35세부터 45세 사이, 지금 보면은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주 그 살기 좋고 잘 나갈 때니까 다 학원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자문자답하고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 쓰는 게 틀리지만은 스스로 공부 잘해가지고 만점 나온 사람은 타고난 머리죠. 그런 사람은 방송으로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르쳐 볼 필요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려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수학의 이 부분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영어의 이 부분에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에서 하지 않으면은 종편에서 하던가, 종편에서 하지 않으면은 좀 금전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던가, 그렇게 해서 그 학생한테 한 1억 정도는 준다 생각하고, 한 번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1달에 1억이지 준다 생각하면은 그 이제 공짜로 보는 학생들은 얼마나 좋겠어. 비싼 학원비 안 내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가는 거 안 가도 되고 걱정되지. 달변이 아니라 달면이란 부지런히 힘쓰므로써 가르침이 훌륭하다, 뛰어나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행하면 가르칠 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르침을 힘쓰다 보면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르침에 통달하면 힘써 가르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르침에 능숙하면 만물을 사랑하여야 하는 이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가르치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가르치는 사람한테 영어 만점, 수학 만점, 뭐 역사 만점, 국어 만점 이런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월 1,000,000원씩 1년에 1억 정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방송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60%만 가르쳐준다든가 학원도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학생은 뭐가 돼? 배울 수 있을 때 못 배우게 되는 지경에 빠진다 이거지. 그래서 학생은 이런 선생, 똑같은 영어 이 문장에 대해서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장에 대해서 어떤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고 만점 받은 대학생 형아는, 대학생 누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겪어보지만은 그렇게 비교하고 알 필요가 있다. 선택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역수란 전력을 다하여 공을 거둔다.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보통 어리석은 사람은 교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힘써 가르쳐서 선하게 구분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쁜 사람이나 단체 조직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게 이학노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옛날 책을 읽으신 분이구나. 이학노 선생은. 그러면 이학노 선생만 일어나 옛날에 조광조라는 분이 있었지. 나이 37세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도 훌륭한 공부를 하신 분이다. 임금보다도 조광조를 더 임금처럼 여겼으니까. 근데 띨띨한 임금은 조광조를 죽이지. 당신 같은 임금. 아휴. 미형이란 사물의 형태를 완전하지가 아니라 완전히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뜻이다. 아직 형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랑하고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다. 만약 어린 아이가 상등하고 좋으면 부모도 좋게 변하여진다. 이 말은 딱 맞아. 삼형제를 기르는데 옛날 시골에 보면은 그 형은 술만 먹고 하면은 좀 사람이 아니었어. 오바이 타고 격격거리고 큰소리 치고 동네에서 조금 안 좋았는데 그 동생은 학생으로서 문 밖으로 잠궈놓고 공부만 하더라. 그리고 시간 나면 운동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80년대 그 당시에 청와대 가고 국회 가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선생님 있고 줄줄이 나오는데 이 32가구에서.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 일반 회사 들어갔어. 억수로 큰 회사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형이 그렇게 술 먹고 결결거리는 사람도 큰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가더라. 동생 하나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게 살던 형마저도 바뀌더라. 그 부모의 수도 신중해지고 조금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나는 그걸 봤다 이거지. 내만 보았을까? 시골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지 뭐. 그때는 과외도 없고 선생하고 학생하고 딱 공부하면 그 책으로 선생이
가르침 주신 대로 또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자문자답하고 국리정진해서 만점받고 좋은 대학 가고 장학생하고 다 그랬었어. 1980년대 무슨 학원 과외 뭐 서류로서 대학 입학 개불 떠다보면서 서류 전형으로서 어쩌겠어 대학을 입학하냐. 그리고 운동도 안 해. 어떤 고등학교 가보면 운동장에 잔디가 파래.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 학생이 보고 정신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좀 걸어다니면서 편안해지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가끔 뛰어놀고 싶으면 어디서 뛰어놉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 뛰어놉니까? 그러면 하더라고. 키가 차지해가지고 아휴 그게 6, 7년 전에 고등학교가 5년, 6년, 7년 그런 고등학교 있었는데 그나마 그게 인성교육은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생각나네. 또 안타깝게 그때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했고 생활은 만물의 시초라는 뜻이다. 만물을 사랑하면 시초부터이다. 어린 살부터이다. 기대와는 다르게 미흡하여 중도에서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는 사랑, 관심, 기대, 칭찬함으로 기다린다면 늦게 번성하게 되니 결과는 도리어 염려하는 것과는 반대가 된다. 이런 게 있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을 키우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곱셈이 제대로 안 되던 아니다 4학년까지만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곱셈이 안 되던 게 5학년도 공부를 하더니만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 그러더니만 중학교 2, 3학년 때는 3등, 2등, 1등 하더니만 고등학교 때는 1등, 1등 대학교도 합격, 대학교도 또 들어가서 또 장시하고 나중에는 그때 그 당시에 높은 분 있는 청와대까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 있을 때까지도 몇 년 더 근무하다가 나오더라고. 야, 그게 벌써 10년 넘어. 거기서 있었던 근무한 게 10년이 넘어. 그래서 사랑, 관심, 기대, 칭찬으로 기다린다면 늦게 번성하게 되니 결과는 도리어 염려하는 것과는 반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딱 맞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돼, 사람은. 지금은 아버지도 10시 되면 밥 먹고 10시 반 되면은 차 끌고 회사 가고 엄마도 없고 옛날에 시골보다 더 못하죠. 언제나 그 애 옆에는 부모가 없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한 5년, 6년 동안에 엄마, 아버지를 제대로 본 일이 없다. 대화도 별로 한 일이 없다. 어디 가서 느낀 것도 없다. 농사를 짓든 박물관 가든 느낀 것도 없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겠어? 부분적인 사람으로 된다 이거지. 관수란 때에 닿아서는 너그럽게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면 편안하거나 즐겁고 너그럽지 않게 대하면 불편하고 근심한다. 극중이란 일의 끝마무리가 좋다는 뜻이다. 사랑으로 시작하였으나 사랑으로 끝을 맺지 못하면 사랑으로 노력한 보람이 없는 것이다. 만물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끝마무리를 좋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이나 사유종시란 말이 있지.
그러니까 공자가 있기 이전에 이런 극종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유종시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극종이라는 말이 있었다. 일의 마무리가 좋다는 뜻이다. 일의 마무리를 좋게 하여야 한다. 사유종시라는 말은 뭐예요?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일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만 대학에 있어. 근데 일의 끝마무리 좋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극종은 사유종시까지 다 합해서 말하는 거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극종이란 일의 끝마무리가 좋다는 뜻이다. 사랑으로 시작하였으나 사랑으로 끝을 맺지 못하면 사랑으로 노력한 보람이 없는 것이다. 마무를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끝마무리를 좋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또 뭐 연구소장, 또 뭐 원장, 회장, 또 뭐 사장 이런 사람이 다 해당되겠죠. 전탁이란 물체를 옮기면서 부탁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만물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시작보다 끝마무리를 극진히 한다. 지금까지 하여온 일을 부득이 타인에게 부탁할 때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사람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나를 이어서 끝마무리에 극진하도록 당부한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탁이란 물체를 옮기면서 부탁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만물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시작보다 끝마무리를 극진히 한다. 지금까지 하여온 일을 부득이 타인에게 부탁할 때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사람이거나 능력 있는 자를 찾아 나를 이어서 끝마무리에 극진하도록 당부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마무를 이때는 물체가 아니고 물 전탁이란 물체를 옮기면서 그랬는데 물체가 아니고 지금은 말하자면은 청천한 일 정권이죠. 군자는 마무를 사랑하는데 시작보다 끝마무를 극진히 한다. 그래서 남에게 부탁하는 건데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뜻하는 거죠. 임금. 그 임금인데 작은 나라 노나라처럼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합판처럼 노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그 임금이 군이죠. 군. 그 다음에 진시황제처럼 땅덩어리 되게 큰 거는 황제 내지는 황이라고 하고 내지는 제라고 해서 나중에는 황제라 그랬는데 큰 나라에서는 황제. 그 나라는 나라 국자로 쓰지 않고 방이라 써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되게 컸었는데 저 위에 만주까지 합해가지고 하얼빈, 간도 그거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조선은 옛날에 뭐 방이었죠. 방. 그래서 정약용도 아방광역고라고 해가지고 나의 나라는 광역고 굉장히 넓다 이 말이죠. 그죠? 방. 그래서 나라 방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라도 크게 따라 가지고 누구는 방자로 쓰고 누구는 작은 나라는 국자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군자 작은 나라의 임금이 죽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물려준다 부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왕이 있고 문왕 있고 그다음에 무왕한테 물려주는 거죠. 문왕과 무왕은 문왕이 아버지고 무왕이 아들이라 하지만 사실은 7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근데 꼭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처럼 대하였고 대하였다 아들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라는 말을 남겼겠지. 7살 차이인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가 있나. 그래서 문왕 다음에는 무왕이 있었는데 무왕이 아주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보면 이 전탁이란 말은 공자가 있기 전에 이미 말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공자 이전의 책이라는 것이고, 공자 이전에 춘추가 있기 전 주나라가 깨지고부터 춘추가 생겼으니까 주나라 혹은 주나라 이전에 이미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자만 좋아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왕이 죽을 때도 죽기 전에는 아들 여러 중에서 왕업을 계승할 만한 인재한테 왕으로 물려주지. 왕세자를 찍고 왕을 물려주는 거지. 술 먹고 기생집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왕권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다 조선왕조를 실록에 다 나와 있고 또 텔레비에 나와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전탁이란 말은 왕가, 그러니까 왕조, 대통령하는 집안에서부터 일반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란 큰 이로움은 착한 행동을 겸한다는 뜻이다. 죄는 사람들의 도리에 미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 제자는 지금은 다 건널려자로 쓰는데 수신제가 치고 펜션할 때 제자 앞에 물 3개 붙은 거, 물 잠수변 붙은 거,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지. 제란 큰 은혜로움은 착한 행동을 겸한다. 큰 어려움은 착한 행동을 겸한다. 큰 은혜로움은 나쁜 행동을 겸한다가 아니고, 큰 은혜로움은 착한 행동을 겸한다. 죄는 사람의 도리에 미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조선왕조 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 특히 그 비서실장과 실세, 또 요즘은 또 텔레비를, 남은 텔레비를 다 보고 있으니까 외국 가면은 외국에서 그러지, 대통령이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짧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는 그 나라가 지구의 대통령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생각 좀 해봐야 돼. 농제란 농사일을 힘쓰지 아니하여 재해를 만났다는 뜻이다. 농부는 시기를 잃지 말고 성실하라. 그러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재앙은 없거나 있어도 작을 것이다. 농사는 사람의 식생활의 근본이고 사농, 공, 상, 업 중에 어떤가는 직업이다. 몸이 튼튼한 사람은 농사일을 하고 약사 빠른 사람은 상업에, 그 다음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공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학업에 종사하는 자는 막힘이 없도록 노력한다. 노력하라. 그렇지 뭐. 이 농제란 말도 산업공사 있기 전에 이미 나왔다는 거지.
양괴란 살살한 가을바람에 숙연한 기운이 돌면 요사한 냉기가 사람을 해치려 한다는 뜻이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조심하라. 이 감기 들지도 그러니까 살살한 바람에 그 감기가 되는 수도 있지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잠들면 도봉산이 한 700m 되는데 그래서 한 500m 이상 올라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잠자다 보면은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게 죽으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실컷 다 보고 술 한잔 먹고 잠 딱 자는 거예요. 그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열염이란 뜨거운 열기에 물들고 혹독한 무덤이 사람을 해친다는 뜻이다. 상처는 열에 열을 더하여 빽빽하고 상처는 열이 엉겨서 습하니 요산 기운이 그 사이에 생겨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통풍으로 서늘한 기운이 들도록 하고 과음과식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요마가 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요마라 표현했다 이거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5월달에 갑자기 냉이 들어와 가지고 꽃잎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래서 대추가 하나도 안 열린다든가 그 다음에 4월 5월달 그렇지 또 살구밭에다가 냉기가 들어가지고 살구가 없다든가 또 한여름에는 열기가 너무 세가지고 과일이 타고 썩는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죠. 지금 베트남이 그래요. 과일 열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과일이 아휴 거의 모가처럼 다 변해. 그렇게 이쁜 과일은 모가처럼 변하고 뚝뚝뚝 떨어지고 너무 뜨거워서 그래. 그 상천이라 그래. 그를 상천은 열에 열을 더하여 빽빽하다. 열이 너무 빽빽하다는 거죠.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 열기가 낮아질 텐데 너무나 빽빽한 열기를 가졌다. 상천 위상자 하늘천자를 쓰는 겁니다. 위상 하늘천자를 써가지고 갑자기 너무 뜨거워 며칠간 그러면 농사 다 버리는 거예요. 동부란 추위에 얼고 굶주려 죽는 것을 뜻한다. 배운 것이 적은 사람은 책임질 것도 작고 경영하는 일도 없고 그저 성실하게 산다. 편안한 것을 즐기고 한가한 것을 찾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겨 찾으면 오래가지 않아 얼고 굶주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상등한 군자의 도리로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성실, 인내, 독립심을 키우는 정신적인 구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좋다. 지금 이 내용에 자식들이 어긋나서 그런지 땅 투기를 해가지고 100억도 먹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자기들이 뭐 안 가는데도 간다 해가지고 40억 명이나 집을 저끼리 다 해먹고 정치가 개판이다 이거지.
그런 사람 무조건 하고 몰수하고 몰수 플러스 그런 사람 힘들게 했으니까 벌금도 500만 원 더 때려야 한다. 대전에서 세종시를 가면서 49채 집을 해먹어. 또 가지도 않고 170억 집을 지어도 빈집으로 가만히 놔두고 뭐 하자는 거야. 우리나라가 뭐 케냐가? 아프리카 나라 수준밖에 나라 우리나라 국민이 가불고 있어. 조져버려야 돼 그런 거는. 장백대로 조져야 될 사람들이. 무시란 항상이란 뜻이다. 성인은 덕으로 만물을 구제하는 좋은 방도를 준비하였다가 때 아닌 어려움에 대비한다. 옛날에 지금이 이렇지. 근데 이 이후에 무슨 말이 나냐면 유비무환이란 말이 나왔지. 유비무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비무환 이전에 옛날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봅시다. 무엇이란 항상이란 뜻이다. 성인은 덕으로 만물을 구제하는 좋은 방도를 준비하였다가 때 아닌 어려움에 대비한다. 그리고 삼국지 보면 제갈량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재행을 가르치고 길러본 사람은 사마인가 하든 사시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러면 제갈량 어떤 사람이냐? 중국 진나라 통일한 그 땅덩어리를 시계바늘 돌듯이 다 둘러봤다 이것이. 그 제갈량은 49세에 죽었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천명을 다했어. 그 사람 고까지가 49세면 만으로 48세에 죽었겠지. 이게 내 생각이고. 하여튼 그 제갈량은 총나라 옛날 역사 그 이전에 옛날 땅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도 뭐예요? 그 서이나 견이 그러니까 동이족에 속한다. 내가 볼 때는 그 동이족이야. 서이나 견이 중국말을 할 때는 오랑캐리 자를 쓰는데 큰 활을 가진 민족, 활을 잘 쏘는 민족, 서이나 견이나 속하는데 내가 볼 때는 총나라 그 땅은 지금 우한이지. 그 동이족에 속해. 그 나라 사람들 애 낳으면 엉덩이가 파란지 안 파란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죠. 오늘은 조금 더 할까? 일요일이니까 날씨도 좋고. 왕시란 이미 때가 지난 것을 뜻한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치료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치료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 깨어나기 어렵듯이 아직 바른 도리를 펴지 못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풀처럼 고개를 든다면 강력하게 제거하라. 끝내준다 이 말. 사람 치료하는 거나 나라를 치료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지. 그 이전에는 왕시란 말이 있었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빠르게 읽어요. 왕시란 이미 때가 지난 것을 뜻한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치료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치료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 깨어나기 어렵듯이 아직 바른 도리를 펴지 못했는데 사악한 무리들이 풀처럼 고개를 든다면 강력하게 제거하라. 윤석열 법대로 하자. 윤석열 법대로 하십시오.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나오기도 힘들고 왜 좋게 생각하냐면 법대로 한다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충청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법대로 한다. 왜냐? 그 나라에 역사가 있고 국민이 있고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또 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하자 법이 만들어지고, 6.25 일어나서니까 반공이란 법이 있고, 도둑질 한 놈이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자꾸 법이 생기죠. 근데 그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키자 그렇게 말한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기대를 한다 이 말이죠. 장지란 장래를 뜻한다. 성인의 태도는 영원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의 규범을 만든다. 그러나 인구가 크게 늘거나 줄어들면 기존의 법규는 조금씩 쇠퇴하고 천성을 잃게 함이 오래 계속되면 습성이 고질화되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탐욕으로 일시의 복리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라에 큰일을 한 사람, 본보게 될 만한 사람은 뭐 집이 그대로 있다, 뭐 서던 물건이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이 옷이나 책이나 그대로 있다, 뭐 산수가 그대로 있다. 난 그거 좋아해요. 근데 선조처럼 국토와 국민을 개판으로 만드는 선조 일제시대 이 선조가 윤전회를 만들었으니까 불러들였으니까 그건 자연에 비하면 이와 같아. 있어야 할 돌이 빠지고 나면 그 돌 빠진 돌에는 뭐가 들어간다? 비 오면 물이 고인다. 쓸데없는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정치가 없으면 나쁜 정치가 들어온다. 나쁜 새끼가 나쁜 짓을 하러 여기까지 온다 이거지. 그 이순신 장군을 조져버렸어.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신데도 한 70살 정도 살기를 바랬는데 몇 시에 돌아가셨냐? 53세다 이거지. 53세에 이 세상을 떠났다. 너무 아깝지. 땅이란 만물을 구제하는 땅이다. 원래 땅이란 아니고 지죠. 땅 지자로 썼는데 만물을 구제하는 땅이다. 지질에 합당한 것을 도와준다. 풍토에 알맞은 것은 매우 잘되게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생장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염제인가 중국 옛날에 3000년 전에 그 사람이 있었죠. 이런 땅에 이런 걸 심어라, 이런 땅에 이런 걸 심어라 그런 게 있죠. 돌밭에는 감나무를 심고 대추나무 심고 좋은 땅에는 벼 보리 같은 걸 심고 척박한 땅에는 무엇을 심고 그것이 공자 보면 얘기도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음식 만드는 것도 있고 땅에다 뭐 심는 것도 있고. 그럼 공자 이전에는 뭐 이미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지질에 합당한 것을 도와준다. 지질에 합당한 것을 도와서 땅도 살게 하고 곡물도 살게 한다. 그래서 지질에 합당한 것을 도와준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풍토에 알맞은 것은 매우 잘되게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생장을 어렵게 한다. 사람도 그렇지만 무유란 척박한 땅을 성실함으로 가리고 더하고 파고 어루만지고 부드러운 토질로 되돌려 못쓰지 않게 잘 사용한다는 뜻이다. 유한 토질은 부드러운 토질은 사람의 마음을 뒤엎어서 배워 행하기를 게을리하게 만든다. 이런 곳은 대나무 같은
고든 성질의 나무를 심어라. 대나무? 대추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깊은 우물을 파서 찬물을 마시게 하라. 참. 옛날에 얘기도 나오는데 얘기 전에도 이미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지. 염제. 참. 곡물을 키우는 것이나 사람을 키우는 건 뭐가 다를까? 지금은 집이 5억, 10억, 15억 돼가지고 기존에 집 있는 사람 괜찮지만 그 집 아들들은 5억, 10억, 15억짜리를 쉽게 살 수 있나? 쉽게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덕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는 싸워야 되고. 그걸 옛날 말로 하면은 쟁민시탈이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빼앗기기도 억울한 사람은 차로 들이받거나 좀 패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런 세상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난데없는 짓 한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 분명히 천벌을 받게 돼 있어. 사람이나 곡물이나 척박한 땅에는 대나무나 대추나무 심듯이 척박한 땅이 아닌데 척박한 땅을 만들면 그 사람은 뭐가 돼? 열받지. 열받으면 어떻게 돼? 벌주라 그러겠지. 거의 당연한 거 아닌가? 오늘같이 일요일은 조용할 때는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듣기가 깝깝하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되죠. 들판을 쑥 걷든가 바닷가를 가든가 강가를 걷든가 산에 잠시 올라가 보든가 그러면 아주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훗날 내가 책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화번호 남겼으니까 문자를 하세요. 나는 모르는 사람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넣고 뭐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뭐 10만이든 100만이든 후원해 주시면 훗날에 만날 일이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